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이렇다 할 대책은 보이지 않고 주민 사상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들이 두드러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를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개최했다고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과거 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 형식으로 대외 메시지를 내놓곤 했지만 이번에는 참석하지 않아 대미 대남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 집권 이후 17차례의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됐고 그중 김 위원장이 참석한 것은 9차례라며 김 위원장의 불참을 이례적인 사항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김 위원장이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이미 대외 메시지를 분명하게 발신했다면서 김 위원장이 최근 수년 동안 경제 문제를 내각에 일임하고 책임지우는 통치 방식을 보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에서는 내각이 경제 총사령탑이기 때문에 역할을 부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경제에서 지금 어렵기 때문에 상황이 경제 상황 어려운 것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지도자가 지는 방식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북한은 올해 국가 예산 지출을 전년 대비 1.7% 늘리고 경제 분야 예산은 1.2% 증액하기로 했으며 국방비 예산은 총액의 15.9%로 지난해와 같았습니다. 올해는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3년 차이지만 경제난을 타개하고 민생을 안정시킬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파이를 못 키운다면 기존 예산의 재조정을 통해서 돌파를 해야 되는데 국방 예산 한 푼도 안 줄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김덕훈이 보고한 내용들을 보면 거의 보여주기 사업들만 쭉 하겠다라는 것이 다시 나왔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경제 상황이 스스로도 인정했고 스스로도 기대치가 올해도 굉장히 낮다. 그렇게 수치로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평양 문화어 보호법을 채택하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 문화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담보를 마련하는데 실천적 의의가 있다고 인정하고 법 초안에 해당 조문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은 북한 주민들의 한국식 말투와 호칭 사용법을 법으로 통제하는 등 내부로 유입되는 외부 문물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분석됐습니다. 가장 경계를 하는 게 1순위가 한국 언어. 외부 문화가 지금 유입이 되는 부분에서 예전에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청년교양법 이런 부분들에서 강조를 했던 건데 그 연장선상에서 그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한 것 같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 역시 최고인민회의 결과 발표문에서 당의 구상과 의도를 철저히 실현한다든지 사상과 제도 문화를 수호한다 등의 표현을 볼 때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 검찰이 북한 인사에게 5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 등과 관련해 한국 기업 쌍방울그룹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국 수원지방검찰청은 19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1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의 한 식당에서 북한 측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송명철 부실장에게 500만 달러, 한화로 약 60억 원을 현금으로 전달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동아일보와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을 명목으로 북한 측에 현금을 준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당시 북한 측 인사가 북한의 낙후된 농장 개선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가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원이 없다면서 경기도 대신 50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경기도와 쌍방울 측의 논의 여부 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적용 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 공여, 대북 송금을 위한 외국환 관리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비공식 기구인 비사회주의 그룹바를 통해 북한 주민들을 검열 단속하면서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한국 내 민간단체가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정보센터는 탈북민 32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북한 내부에서 그간 외부로 잘 밝혀지지 않았던 감시 주체인 비사회주의 그룹바의 실체를 분석한 보고서를 19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사회주의 그룹바는 지난 1990년대 초반 북한이 체제 유지에 위기의식을 느끼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등장했으며 일반적으로 당, 사법, 행정기관 등에서 착출된 인원으로 구성돼 비사회주의와 반사회주의 행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정보센터 측은 이번 조사에서 획득한 증언과 문헌을 종합해봤을 때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에 대한 처벌은 행위의 엄중성과 법조항의 엄격한 적용에 따라 결정되기보다 북한 정권에서 주민들을 어느 정도로 강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북한과 중국의 무역액이 10억 달러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격리돼 온 북한 의주 비행장에는 지속적으로 중국발 화물이 쌓이고 중국 항구에선 북한 선박이 식량 포대를 선적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북중 무역 규모는 여전히 코로나 국경 봉쇄 이전과 대북 제재 이전 수준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중 접경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소독시설인 북한 의주 비행장을 촬영한 18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입니다. 화물로 보이는 파란색과 하얀색 물체가 2.5km에 달하는 의주 비행장 활주로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화물은 지난해 9월부터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는데 일정 격리 기간을 거치는 듯 한 달 넘게 같은 자리를 지키는 화물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북한과 중국은 지난해 1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취한 국경 봉쇄로 중단했던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했지만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석 달여 만에 다시 열차 통행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다 9월 열차 통행이 일부 재개됐다는 소식이 들린 직후부터 이곳에 쌓이는 화물도 점차 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해관총서가 18일 공개한 무역 자료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은 2022년 한 해 총 10억 2,771만 달러, 전년도 대비 223% 증가한 무역액을 기록했습니다. 두 나라가 무역액 10억 달러를 넘긴 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처음으로 화물열차 운행 재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북중 무역액은 여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인한 국경 봉쇄 이전인 2019년에 비해 30%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항구에선 북한 선박이 식량 포대로 보이는 하얀색 물체를 선적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중국 룽커우 항구를 촬영한 17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하얀색 물체를 실은 선박이 확인됐는데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을 통해 같은 시각 이 지점에 머문 선박을 비교한 결과 해당 선박은 북한의 자이주 2호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BOE는 지난해 북한 남포의 석탄 항구와 일반 항구인 송림항 등의 식량으로 추정되는 다량의 하얀색 물체가 유입된 사실을 보도했었는데 새해 1월에도 이 같은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통일부가 북한 내 한국인 억류자 문제 해결을 남북 간 대화와 협상에서 최우선 과제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억류 중인 한국인 선교사를 정치범으로 분류해 석방을 촉구하고 있는데 시민사회 단체들은 한국도 일본처럼 국가 지도자가 전면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18일 북한에 장기간 억류 중인 한국인들의 석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관한 BOE의 서면 질의에 대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남북한 당국 간 대화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북한 당국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억류자 문제가 반영된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고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한국 국민 억류자 석방에 대한 미일 정상의 지지를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2013년 억류된 김정욱 목사를 비롯해 김국기, 최충길 씨 등 개신교 선교사 3명과 북한을 탈출해 한국 국적자가 된 탈북민 김원호 씨 등 6명이 억류되어 있습니다.
통일부는 억류자 가족 그리고 관련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통일부 장관으론 처음으로 억류자 가족을 면담해 위로를 표하고 정부의 해결 의지를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정부는 남북 간 대화와 협상의 틀에서도 억류자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제기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달라진 기조를 보였습니다. 한국인 억류자 문제를 다루는 관련 시민사회 단체들은 일본이 범국가적으로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를 제기하고 미국에 정기적으로 협력을 요청하는 것처럼 한국도 비슷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야 당연히 이제 이런 그 납부자 가족분들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미국의 뭐 이런 대통령이라던가 대사들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 만나듯이 억류자 가족들을 한국에서 만나려고 할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런 건 오히려 미국이 이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미국 쪽에 요청을 해야 미국이 그런 걸 고려를 하겠죠. 북한에 31개월 동안 억류됐었던 한국계 캐나다인 이면수 목사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국민적 호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적으로 좀 강력하게 저항하는 운동이 일어나면 얼마든지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북에 있을 때도 바깥의 동향을 굉장히 예민하게 주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서 강하게 나오면 이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고 바깥에서 잠잠하면 괜찮은가 보다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큰 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국무부는 지난 11일 전 세계 정치범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김국기 목사를 소개했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책임 규명을 촉진하기 위해 동맹국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며 김국기 목사를 비롯한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핵 역량과 핵 위협이 고도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확장 억제를 강화하면서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할 때를 대비해 관련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띵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산하 한반도위원회는 18일 대북정책과 확장억제 보고서에서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의 불안이 커졌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거나 한국의 핵무기 획득을 용인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래 어느 시점에 저위력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해 그에 따른 필요한 준비 작업과 관련한 테이블탑, 즉 모의 계획 훈련을 양국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계획 훈련에는 전술 핵 재배치의 환경 영향 연구를 비롯해 핵무기 저장 시설을 둘 위치 파악, 핵안전 보안 관련 합동 훈련, 주한미군 F-16 전투기의 핵 임무 수행을 위한 인증 작업, 핵무기 저장 시설 건설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완 사법당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에 석유를 불법 판매한 자국민 사업가 등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타이완 가오슝 지방검찰은 18일 타이완 국적 남성 천시환과 현지 정치인의 아들 황총웨이 등 5명을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FTV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싱가포르 국적 사업가 곽기성과 공모해 2019년 1월에서 11월 사이 북한에 석유 5천 톤을 불법 판매하고 특히 이 과정에서 북한과 중국 사이 황해에서 유엔이 금지하고 있는 선박 간 환적 거래에 관여했습니다. 이들의 대북 제재 위반 행위는 미국 수사당국이 포착해 수사가 시작됐으며 미국의 수사 의뢰를 받은 타이완 검찰이 잠복 수사하며 이들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